스갱이의 일기장입니다.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그렇게 한 달여가 흘렀고 2019년 한 해도 마감을 앞두고 있었다. 젠장. 올해도 승진은커녕 연봉 삭감이나 없으면 다행인 한 해였다. 내년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쌍둥이들 생각에 벌써부터 갑갑함이 일었다. 아내는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 학원을 더 보내야 될 것 같다며 조심스레 말했다. 경마는 아내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갑갑함이 몰려왔다. 갑갑해 미칠 지경이 되니 이 추운 밤에 야외 테이블에서 먹는 소주만이 그에게 소화제가 되어주었다. 사내가 경만 앞에 와 자리한 게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다. 피로와 취기에 추위가 겹쳐 웅크리고 있다 보니 까무룩 잠이 든 것일까. 깨어보니 사장이 하얀 점퍼를 걸친 채 백곰처럼 그의 앞에 앉아 입김을 내뿜고 있었다. 아저씨, 이런 데서 주무시면 얼어 죽어요. 마치 경만을 노숙자 취급하는 듯한 말이었다. 경만은 발끈했지만 그의 덩치와 사장이라는 권위에 눌려 남은 소주를 잔에 따를 뿐이었다. 술 마셔도 추위는 가시지 않아요. 점주는 띄엄띄엄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자신을 띄엄띄엄 보는 건지 느긋한 부르주아라 그런 건지 아무튼 마음에 들지 않았다. 빈정이 상한 경마는 다시 잔을 비웠다. 따뜻해지는데요? 요것만 비우고 갈 테니까 너무 보채지 마시죠. 경마는 작은 저항을 하듯 한마디 던지고 소주병을 집었다. 그런데 술이 없다. 절로 입맛이 다셔지며 민망함이 몰려왔다. 그렇다고 더 마실 수도 없고 짜증이 났다. 무엇보다 이 사내 앞에서 오그라드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 그때였다. 사내가 잠시만요 라는 말을 남기고 일어나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뭐지? 잠시 후 사내는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 종이컵 2개를 가지고 나왔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는 경만 앞에 사내가 종이컵 하나를 내려놓았다. 살펴보니 담황색 액체에 얼음 2알이 들어있었고 신기하게도 글라스에 담긴 위스키를 연상시켰다. 아니 위스키임이 분명했다. 왜? 독이라도 든 건 아닐까? 경마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사내를 바라보았다. 사내는 마시라는 듯 턱짓을 하곤 자신의 손에 든 종이컵을 입으로 가져가 한 모금 들이켰다. 양주 깨나 마셔본 여유가 느껴지는 포즈였다. 제약 영업 시절 접대차 모시고 간 룸살롱에서 양주 폭탄주를 보리차 마시듯 들이켜던 의사이자 교수인 인간들을 보는 기분이었다. 사내는 경만이 가만히 있자 다시 컵을 들어 얼음만 남기고 비워버렸다. 크아. 입술을 훔치며 만족스러워하는 그의 표정에 경만도 오기가 생겨 컵을 들었고 단숨에 비웠다. 차가운 액체가 경만의 식도에서 가슴까지 얼려버릴 듯 적셨다. 그런데 양주라면 당연히 치고 올라와야 할 화끈한 기운은 없고 차가운 한기만 올라왔다. 뭐지? 시원하죠? 대체 이게 뭡니까?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속상할 땐 이게 좋아요. 얼음을 넣은 옥수수 수염차라니 경마는 기가 찬 나머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주춤했다. 옥수수 수염차 색깔 때문에 술 먹는 기분도 들고 속도 풀리고 좋아요. 뭐지? 경마는 이 사람이 괴짜가 아니라면 자기를 놀리는 거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호의로 권한 음료가 술이 아니었다고 화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경마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곤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일어났다. 나도 매일 마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만에게 그가 나직이 읊조리듯 말했다. 경만은 움직임을 멈추고 사내의 존재감을 느끼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매일 마시니까 맛이 가더라고요. 몸도 머리도. 그러니까 하던 말을 멈춘 채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내의 눈빛이 서늘했다. 당혹스러웠다. 술 마신 사람은 자신인데 주정은 이 사람이 부리는 것 같았다. 경마는 자리를 뜨기 위해 서둘러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뭐요? 이제 여기 오지 말라는 겁니까? 사내가 입꼬리를 올리더니 품 안에 손을 넣었다. 뭐야, 칼이라도 빼드는 건가? 잔뜩 긴장한 경만 앞에 사내가 옥수수 수염차 한 병을 꺼내더니 들어 보였다. 옥수수 수염차를 마셔요. 한 잔 더 받아요. 사내가 무람 없는 술친구 대하듯 음료수를 따서 얼음만 남은 컵 2개를 다시 채웠다. 설마 하는데 그가 종이컵을 들어 건배를 청했다. 대체 이게 뭔가 하면서도 직업병처럼 접대하던 버릇이 나오며 그의 것보다 살짝 낮춘 채 컵을 부딪혔다. 그리고 원샷. 크. 축.
싶다. 나도 전에 이런 색깔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컵을 내려놓고 사내가 말했다. 그러시겠지. 양주도 많이 마시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 이제는 건강 관리하며 인생 2막을 여유 있게 보내시는 당신 같은 사장이야. 근데 이제 이거만 마셔요. 술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나보고 지금 술 끊으라는 건가요? 사내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경마는 발끈했다. 차라리 나보고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세요. 술을 끊어라 말라. 당신이 왜 충고지릅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매일 옥수수 수염차 얼음에 타드릴게. 라면에 김밥에 이걸 마셔요. 그럼 술 생각 없어질 테니. 내가 여기서 혼술에 가게 영업이라도 방해했나요? 쓰레기를 남겼어요. 맨날 깨끗이 치우고 갔다고요. 돕긴 뭘 도와? 그냥 오지 말라고 하시든가. 경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걸었다. 테이블은 헛소리하는 사장놈이 알아서 치우겠지. 이제 끊긴 거래처 같은 곳이다. 잘 보이고 신경 쓰고 할 것도 없지 않은가. 술이 다 깨서 한기가 느껴지는 건지 겨울 새벽 공기가 술을 깨운 건지 헛갈리는 가운데 경마는 자신만의 참새 방앗간이 사라졌다는 안타까움을 애써 누르려 구두발에 힘을 주었다. 그해 연말 계속된 회식으로 인해 경마는 이틀에 한 번꼴로 취해 귀가했다. 당연히 편의점 혼술 따위 그립지 않았고 지하철에서 집까지 최단거리인 길에 자리한 그 편의점을 지날 때도 취기에 젖은 눈으로 힐끔 살피기만 할 뿐이었다. 자신이 찾지 않아 더욱 썰렁해진 편의점 야외 테이블을 쌤통이라는 듯 바라보며 스쳐 지나갔다.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사람들은 마치 지난해를 더러운 옷인 듯 세탁기 옆에 던져놓고 새 옷을 입은 것처럼 굴었다. 아내도 중학생이 되는 쌍둥이들도 새해를 활기차게 맞이하고 있었다. 쌍둥이들은 경만의 어깨까지 자라서 그가 조만간 이 집안의 최단신이 될 처지였다. 키만 준 게 아니란 것이 문제였다. 새해가 되어 나이를 먹을수록 그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두 다 회사에서의 굴욕과 집에서의 소외감 때문이다. 회사와 거래처에서 받는 자존감의 상처는 차라리 퇴사하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집에서의 존재감 없음은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퇴사와 가출을 동시에 병행한다면 노숙자 꼴이 되겠지. 경마는 올해는 꼭 푸대접을 받는 회사를 때려치우고 새 직장을 구하는 게 목표였다. 아내는 늘 걱정하겠지만 돈을 덜 벌더라도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돈을 덜 벌면 이제 집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기 힘들 판이다. 고로 경만에겐 새해도 낡은 해처럼 겨울일 따름이었다. 그렇지 않은가? 2019년 12월이나 2020년 1월이나 춥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새해 기분에 들떠있는 사람들이 한심했고 새해 마케팅에 열중인 곳곳의 풍경에 눈살을 찌푸렸다. 술이 고팠다. 하지만 새해를 맞아 셋밖에 없는 술친구 중 둘은 금주를 선언했고 다른 하나는 고향으로 귀농했다. 신년회도 시대 분위기에 맞춰갔다. 송년회 때 마셨으니 간단히 점심이나 하자는 분위기였다. 마치 세상이 자신만을 따돌리는 것 같았다. 집에서는 은따, 회사에서는 대따, 세상은 왕따. 이것이 경만의 피가 알코올을 부르게 만드는 이유였다. 왕따에게는 역시 혼술이다. 하지만 술집에서 거창하게 혼술을 하기엔 그가 받는 용돈과 감정적인 여유 모두 부족했다. 결국 퇴근길에 혼술이 가능한 편의점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동네에서 겨울에도 야외 테이블을 치우지 않은 편의점은 그곳뿐이었다. 옥수수 수염차를 술처럼 마시는 이상한 백곰이 있는 그곳. 이상한 백곰이라 그런지 사장은 야간 알바를 구하지 않고 자신이 계속 밤에 편의점을 지키고 있었다. 제길. 사장이면 고용 창출이나 할 것이지 이래서 낙수 효과가 없는 거라니까. 투덜대며 편의점을 지나치려던 경만의 발이 순간 주춤했다. 웬일인지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참깨라면 컵라면이 놓여 있었다. 참참참이 그리웠다. 그것이 이 울적한 변할 것 없는 새해에 자신을 위로해 줄 것 같았다. 참참참이 그만의 새해를 열어줄 것만 같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경마는 거기 떡하니 놓인 참깨라면 컵라면이 백곰의 연어 낚시용 미끼일지라도 먹어야 했다. 참참참 혼술상에 백곰이 들이닥치더라도 그의 머리를 옥수수 수염처럼 만들어줄 힘이 솟아날 것 같았다. 오랜만이시네요. 여전히 느긋하시군.
계산을 하며 인사를 던지는 백곰 사장에게 눈으로만 인사한 뒤 경마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그는 빠르게 컵라면에 물을 붓고 삼각김밥을 뜯고 소주병을 땄다. 그런데 젠장, 잔이 없다. 가방에 늘 넣어가지고 다니던 종이컵 소주잔 묶음을 치워버렸기 때문이다. 잔을 새로 사려니 짜증이 났고 그렇다고 빌리려니 백곰에게 약점이라도 잡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 그냥 마시자. 소주 따위야 나발불면 되지 않는가. 그때 그가 밖으로 나왔다. 애써 태연하게 굴려던 경마는 순간 그의 손에 들린 선풍기를 보고 고개가 돌아갔다. 자세히 보니 선풍기가 아니라 온풍기였다. 백곰 사장은 어디에서 뻗어나온 건지 모를 콘센트에다가 온풍기 코드를 꽂은 뒤 그것을 경만의 자리 옆에 놓고 전원을 켰다. 당황한 경만을 향해 손을 뻗어 온기를 즐기라는 듯 자세를 취하던 사장이 테이블을 주시했다. 그러고는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어리둥절한 와중에도 솔솔 불어오는 온풍기의 온기에 경만의 굳은 얼굴이 풀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굳은 건지 오랜만에 와 민망해 굳은 건지 모를 그의 딱딱한 표정이 금세 말랑말랑해졌다. 컵, 이것밖에 없네요. 다시 나온 백곰이 이전에 옥수수 수염차를 따랐던 큰 종이컵을 경만에게 내밀었다. 경만은 말없이 컵을 받아 내려놓으며 궁리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다. 고맙습니다. 뭘요? 컵이랑 온풍기요. 그동안 안 오셔서 못 쓸 뻔했어요, 저거. 예? 온풍기 말입니까? 여기 애용하셨잖아요. 근데 추워서 안 오시는 거 같아서 사놓은 건데. 암튼 오셔서 다행입니다. 백곰사내는 온풍기보다 따뜻한 말을 무뚝뚝하게 내뱉고는 사라졌다. 경마는 한동안 라면이 다 붙는 것도 모르고 소주잔만 비워나갔다. 따뜻했다.